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번 랭킹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직 낙마죠.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오 수석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고위공직자 임명 전 이른바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사전 질문서가 있죠.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 수석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질문이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명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게 결국은 저 체크리스트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니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광수 수석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이 있었죠. 예. 많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오광수 수석이 검찰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는 식으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이런 어떤 재산 문제가 튀어나와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공직 감찰 내지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는 두고 오광수 수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만 이야기하느냐 이런 어떤 변명거리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앞으로 인사검증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 단독 취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배제 7대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일률적 기준 적용이 힘들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7대 원칙이라고 해서 병역 깊이부터 성범죄까지 기준을 뒀는데요. 이번엔 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성춘 부회장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인사배제 원칙 17가지를 만들어 놓고 되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도 저런 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저런 걸 다 없앴습니다. 기준이 제시된 기준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민정수석실도 처음에는 폐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리단을 만들어서 인사검증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건 역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검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 국정감사 때도 그래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리 시스템 저런 7대 기준 같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굳이 7대 원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고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은 이처럼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같이 셀프 체크리스트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있었던 좀 시행착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네. 지금 이 민정수석 임명이 시급한 이유가요. 바로 인사검증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조만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금 인사가 난 상황을 지금 그래픽으로 살펴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차장과 같은 이 주요 외교 라인 임명이 아직 안 된 건데 민정수석 낙마로 인해서 좀 도덕성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박민영 대변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앞으로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성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의 기능을 법무부로 일부 이관을 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실로 다시 이관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책임이 더더욱 막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 제3하에는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을 포함해서 인사검증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정수석부터가 도덕성 검증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낙마했다라고 하면 그 민정수석의 공백 때문에 다른 인사들의 검증에 대해서도 다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지금 관세 협상부터 외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안보실도 다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언론들이 또 더욱더 날카로운 그런 검증의 잣대를 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깨끗한 후보, 정말 검증받았을 때 다툴 만한 부분들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빠르게 인선을 해서 좀 인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방금 박민영 대변인 말씀처럼 법무부에 있던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가져오면서 실질적 인사검증을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이 세 사람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내정 상태지만 이 3인방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이분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변경남 인사라고 봅니다. 이 변호인 위주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경기도에서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인사, 그리고 남은 성남 시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변경남, 그러니까 변호사, 경기도, 성남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평가한 건데 최 교수님, 아직 이재명 정부 인사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금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발언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냐, 3명, 지금 비서관 3명 가지고서 비서관 3명이 변호사고 경기도 성남 출신이라면 예를 들면 3명 중에 1명이 경기도 출신, 1명이 성남 출신이면 그게 변경남인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임명한 다음에 정말 주류가 그렇다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서관 3명 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비서관들이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손발을 잘 맞춰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비서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특히 이제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잘 코드가 맞는 분들을 데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비서관 3명을 묶어가지고 이게 이분들의 출신이 변호사고 성남이고 경기도니까 변경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차후에 전체적으로 장차관들이나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비서관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안에 비서관과 행정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임명된 다음에 얘기할 문제이지 꼭 집어서 3명을 얘기해서 그 3명이 변호사, 성남, 경기도 출신이니까 변경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